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보시겠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뉴스들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역대급 10조 원이 넘어가는 슈퍼 추경을 정부가 편성할 예정인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시겠고요. 어제 나온 소비 심리와 관련된 소비 경기 실사지수 내용들 함께 좀 들여다보겠고요. 증시가 하락하면서 신저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싸게 주워 담을지에 대한 얘기들 기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대구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다라는 그런 정치적 목적 플러스 알파로 경제적으로 또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구를 돕기 위한 그런 민생 행보였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구 그 시민들 또 대구 의료원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할 정도로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대통령 역시 이들에게 제공하는 선물 보따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선물의 핵심은 바로 역대급 슈퍼 추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 코너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처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경 편성이란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여당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추경을 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목소리가 바뀌었고요. 지난주에 대구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속도를 내서 진행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이제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이 됐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28일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범경제부처들이 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경기 부양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슈퍼 추경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편성되는 추경이 어디에 쓰일지에 대한 얘기들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부제를 같이 보시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수출기업들 공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 주체들인데요.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여기 그 추경에 집중적으로 담길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개별 소비세로 인하여서 필수 내구재라고 하죠. 전자제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구재 소비를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또한 소비 쿠폰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저소득층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이 새로 생겼을 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새로 늘어난 현금을 소비하지 않고 쌓아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들은 새로 늘어나는 현금을 소비로 주로 쓰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소비 쿠폰, 소비 부양 정책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한 거고요. 세금 환급 식당을 이용하거나 또는 면세점을 이용하거나 백화점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일정 부분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금을 되돌려주는 따라서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 종합대책에 담길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슈퍼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 나와 있지만 한 10조 원 정도.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체로 적게는 10조 원. 많게는 한 15조 원 정도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2000년대 들어서 지금 20년 지났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지금 총 15번 추경을 편성했는데 역대 가장 큰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도에 29조 원을 편성한 게 가장 컸던 규모고요. 이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때에 12조 5천억을 편성했던 게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였다. 따라서 이번에 그 메르스 사태를 넘어서는 더 큰 규모의 슈퍼 추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이 상단에 있는 15조 정도의 추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 이 코너를 통해서 정부가 추경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10조 원 넘는 추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들은
이런 추경 편성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가진 돈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지난해부터 경기가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세수가 늘어나지 못한 상황, 따라서 더 많이 거친 세금을 쌓아뒀던 그런 그 세계 잉여금이 지금 2조 1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근 6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고요. 그에 따라서 이 추경 편성을 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최대 한 15조 정도 추경을 편성한다 그러면 한 10조까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고민,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데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질병과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서민 생활 안정이라든지 SOC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금이 상당 부분 쓰이게 되는데요. 이런 데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내수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건설 관련 주들이 분명히 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한 1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미 올해 20조 적자 국채가 예정돼 있는데 총 30조의 적자 국채가 시장이 풀린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시장 금리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은행주나 보험주가 상당히 큰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과거에도 추경 편성 직후에 한 석 달 정도 주요 업종별 투자 수익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은행주가 단연 1등을 기록했다라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됐던 부분이고요. 따라서 은행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또는 내수 소비재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추경 편성이 확정되고 난 이후 추경 자금이 어디에 쓰일지를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픽업할 수 있는 종목군을 추리는 전략도 좀 같이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방금 추경과 관련된 지표 얘기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동향조사,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우리는 소비자 동향조사로 산출하는데요. 흔히 이제 물을 때 소비자들한테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냐라고 묻고요. 두 번째는 6개월 후에 향후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고요. 세 번째는 답변자의 소득이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동향 조사의 지수인 CCSI 지수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현재 경기 상황, 미래의 경기 상황, 앞으로의 자신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조사한 2월 CCSI 지수를 보니까 96.9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7.3포인트나 떨어져서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지금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다시 소비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난해 10월 이후에 부침은 좀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올 1월에 104까지 기록했던 CCSI 지수가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97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비단 이런 전체 가계 주체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CSI 지수 역시 지금 87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지금 11년 만에 가장 낮은 최악의 지금 자영업자 체감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어제 동시에 나온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 지수 BSI라고 하는데요. 집계를 했더니 78.9를 기록하면서 2009년 이후 역시 11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했다라는 게 어제의 결과입니다. 즉 지금 현재는 가계 주체들뿐만이 아니고 기업 경제 주체 또 기업 내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향후에 내수라든지 민간 소비라든지 내수 중에서는 이제 소비와 설비 투자로 나누는데요. 가계 주체들의 소비 또 기업들의 설비 투자 앞으로 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수 경기가 굉장히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 지표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되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외식이라든지 직장 내 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내수 경기 악화는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역대급 추경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악화되는 내수 경기를 위로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지금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보는 종목군 중심으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주가가 하락할 때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외에 충격과 관련된 또 향후 소비와 관련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부분들은 어떤 그 지역화폐와 관련된 부분들 또 필수 내구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수혜를 동시에 좀 볼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이 내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국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에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간단하게 보실 텐데요. 마지막 뉴스는 어제 그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지금 이달 들어서 신저가만 무려 645개 종목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1년 내에 지금 가장 많은 종목들이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군 내에서 어떤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포인트고요. 지금 관심을 좀 보여야 된다라고 이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철강 식품 광고 관련주들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중국 그 정부가 지속적인 부양 대책을 내놓으면서 철강 경기가 조금씩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이 가장 좀 그 핵심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포스코나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지금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 이익 전망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PER이 전체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까지 조금 내려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식품 관련된 부분들은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금 외식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온라인 그 이커머스 시장을 활용한 식품 구매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식품과 관련된 주가 반등의 어떤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롯데칠성이라는 종목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역시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선행 PER이 20배에서 16배까지 떨어지면서 주식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점들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림픽 경기가 뭐 좋지 않지만 향후에 경기가 좀 반등하면서 광고 관련주들도 조금씩 이익이 개선되는 비저빌리티를 보일 것이다라는 점도 동시에 좀 봐줘야 되겠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핵심적인 전망이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철강이라든지 식품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하겠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 굉장히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수요가 몰리고 집중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종목군들, 대형 IT라든지 또는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기존의 시세를 주도했던 종목군 중심으로 주가가 빠질 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이틀 연속 뉴욕 증시가 3% 안팎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다 같이 이런 심리에 휩쓸려서 절망하고 불안감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 안정기를 노린 어떤 매수 종목군을 선점하는 전략을 세울 것인가 저는 후자여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전략의 시작이 이 체크포인트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체크했던 여러 가지 종목군들 또 수혜주들 이런 종목군을 하나씩 추려가는 그런 어떤 냉정함을 오늘 가질 때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